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태나 씨와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남 시사평론가님. 네. 오늘이 28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예. 3.1운동 100주년도 앞두고 있는데요. 통일부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해요. 예. 아까 이종걸 의원이랑 우리가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남과 북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이념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념도 오로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투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북쪽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쪽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독립운동을 또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고 예. 모양새도 좋고,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또 민족의 얼을 찾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성사될지 성사되지 않을지. 성사되기를 꼭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스카이캐슬이 성황리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예. 마지막 기회가 됐죠. 네. 예. 또 그 얘기입니까? 네. 견고한 성입니다. 정말 이 성은. 예. 근데 네. 스카이캐슬의 주조연 배우들을 김하진 기자가 인터뷰하고 왔다고요? 네, 이제 어제 오늘을 끝으로 저도 이제 캐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염정아 씨, 오나라 씨, 김혜윤 씨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예. 김혜윤 씨는 그 극중 염정아 씨의 딸 예서로 나왔던 네, 신인 배우죠. 예. 염정아 씨가 뭐 제2의 전성기 같아요. 네, 실제로 발리로 화보 촬영을 갔는데 그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그 해외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예서 엄마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진도 같이 찍고 처음으로 이런 인기를 누려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CF도 찍은 것 같고요. 네, 광고도 모든 배우들이 광고도 많이 찍었고 예. 네, 10일 날 이제 푸켓으로 포상 휴가를 떠나죠. 네. 그래요. 오나라 씨는 20년째 열애 중?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나라 씨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연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화제로 떠오르는데요. 20년째 연애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김도훈 씨라고 배우 출신 연기 강사이거든요. 아, 정말로 20년째 열애 중이에요? 네, 20년째 열애를 이어오고 있고 그런데 비혼주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20년 동안. 20년이 흘렀고 네. 그래서 남태우 씨도 결혼하지 않고 지금 연인과 꽤 오래 사귀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20년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분 오나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차일피일하면서 뭐 이런 여러저러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게 됐다. 역으로 또 이제 해석하면 기혼자들 입장에서는 20년간 사귀면서 결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새로운 결혼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아마 오나라 씨 얘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조금 약간 공감이 갑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김혜윤 씨 예서 역할? 네. 예. 고등학생이 아니라고요? 네, 23살이고 이제 대학 졸업도 올해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대학생 신분으로 고등학생 역할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근데 그 고등학생 역할을 종종 맡아왔고, 그래서 이제 예전 기억을 좀 떠올리고, 또 예서가 아주 앙칼지게 엄마와 대립하고, 예. 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아서, 이제 좀 연기에도 좀 신경을 써서 했다고 해요. 네. 예. 김혜윤 씨 예서 역할을 한 우리 정면승부에 인사를 남겼다고 하던데. 네. 예. 들어볼까요? 뭐라고 남겼는지.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혜윤입니다. 그동안 스카이캐슬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김혜윤 씨가 우리 방송 응원해줬는데 감사하고 목소리 굉장히 애띠네요. 네, 그 예서 정말 고등학생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스카이캐슬 끝나고 후속작이 방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드라마예요? 네, 오늘 방송되는데요. 리갈 하이라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 네, 보셨나요? 봤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굉장히 끈 인기를 끌었죠. 예. 그
원작을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아마 부담되겠는데요. 네, 이거. 부담이 상당하죠. 그 전작인 스카이캐슬이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찍은 데다가 일본 원작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한국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감독님도 계속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부담스럽지 않냐. 근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한국판 리갈라이는 어떨지. 자, 어제 제작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어제 제작 발표를 열었는데요. 그 감독이 이제 그 에피소드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근데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형으로 좀 꾸며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작인 스카이캐슬의 부담감도 좀 있지만 또 아주 유쾌하게 또 전작 못지않게 재미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유튜브로 이성인 님이 이 작가님 리갈하이 재밌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원작 네. 재밌고 그 리갈하이 남주인공이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네 가지가 없는 캐릭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예, 딱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승률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죠. 예, 자기 자랑 심하고 네.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승률 100%. 예. 진구 씨가 연기를 합니다. 진구 씨도 굉장히 부담이 있겠네요. 네, 부담이 모든 배우들이 부담이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 이순재 씨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탄탄한 연기력을 다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네, 좀 코믹하고 재미있게 그 스카이캐슬이 좀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였다면 완전히 또 다른 장르여서 배우들도 좀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남태호 씨가 조연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네 변호사 저드로. 네. 방송 지금 됩니까? 1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7부가 네. 시작이 됐죠. 근데 오늘 또 조금 아쉬운 소식이 나와서 네. 변희봉 선생이 또 하차를 하시는 바람에 예,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11일부터는 이제 7부가 방송이 되죠. 드라마가 난관이 많네요. 뭐 저도 언제 나올지 잘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어쨌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씨가 이제 목발 짚고 열심히 지금 또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변호사 저드로도 그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리갈하이는 그 법정 내에서 공방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드로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 초기에는 이제 일부에서는 조금 작은 사건들 위주로 에피소드 위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법정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좀 저드로2는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그 캐릭터의 대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법정 장면보다는 극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이전에 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드로2의 기획 의도에도 그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귓속말 마녀의 법정 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리턴 미스 함무라비 등등 해서 변호사나 법정을 다루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획 의도에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써 있거든요. 아마 리갈하이도 같은 고민을 갖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른 법정 드라마하고 리갈하이의 차이점은 좀 그 법원에서 공방 다툴 때 너무 진중하지 않고 코믹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이번에도 감독도, 그런 요소를 담습니까? 네, 감독도 아마 좀 다른 법정 드라마보다 가장 쉬운 법정 드라마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지하거나 아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예. 가요계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코요테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앨범을 발매했다고 하는데 코요테가 벌써 20주년입니까? 네, 98년도에 데뷔를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 기념하면서 오늘 신곡을 발표하고 음악방송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예. 어떤 앨범입니까? 리본이라는 음반이고요. 그 타이틀곡은 팩트라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신지 씨가 직접 작사를 한 아주 신나고 흥겨운 곡입니다. 신곡 3곡과 코요테 히트곡이죠. 네. 뭐 순정, 애원, 뭐 비몽 이런 것들 실현. 리메이크된 곡 9곡에서 총 12곡을 네, 약간 편곡을 한 예전 해서. 히트곡과 합쳐서 12곡을 담아서 이제 팬들에게는 굉장히 한꺼번에 좋은 곡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기념 음반이 되겠죠. 네. 남태우 씨는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등장한 아이돌들은 거의 다 몰랐는데 코요테는 네. 아시죠? 네, 그렇죠. 코요테는 모를 수가 없죠. 20주년이나 됐고요. 뭐 특히나 뭐 신지 씨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멤버도 바뀌긴 했지만 김종민, 백가 이분들 굉장히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죠. 네. 굉장히 익숙합니다.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코요테 노래 중에? 코요테 노래는 뭐 다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좀 댄스나 또 경쾌한 음악 쪽으로는 뭐 내용은 약간 슬픈 내용도 이별이나 이런 게 많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곡 불러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예. 그러면 코요테 하면 역시 그 순정 아니겠습니까? 예. 와우와 같이 해야 되는데. 와우와 같이 해요. 와우와 하세요. 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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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기네요. 나를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었나 바보 같은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눈물로써 맹세했는데 딱 필요 없어 너의 행복 찾아 나를 떠난다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생각해봐 내게 이러면 안 돼 너 없인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붙잡고 싶어 와우와우와우와 예. 와우와우와우와 제가 중간에 마이텐 이동영의 예. 뉴스 정면 승부 프라이데이 나잇 오늘은 코요테 순정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왜 안 끊고 다 들었냐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남태호 노래 안 시킨다고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본에 계속 노래 시키라고 적혀 있어갖고 그 또 본인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PD하고 작가가 뭐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시키다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그냥 냅뒀습니다. 네. 그런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이동영 작가님이 들어올 거라고 난 타이밍 네. 봤거든요. 계속 방치하더라고요. 예. 이게 한번 보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떤 꼴이 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예. 취지 같아요. 굉장히 악의적인 진행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양복 입고 방심이 한번 다시. 이게 방심이 갈 상황은 아니지 충분히 않습니까? 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면 방심이 가는 아니 내용이? 지금 순정 이게 과연 순정 노래인가? 우리 저 기자님 오늘 훼손했다. 중간에 음도 다 틀렸지 않습니까 지금? 돌린 독창적으로 노래처럼. 돌린 노래처럼 네. 이상합니다. 독창적으로 했는데. 그래 어쨌든 만나면 할 걸 그랬나요? 코요테가 20년 동안 상당한 인기를 끌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혼성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혼성 그룹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카드라고 지난해 데뷔한 그룹이 있긴 한데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오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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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컨셉 잡기가 좀 힘들고 또 좀 혼성 그룹 하면 쿨과 코요테 같은 또 단단한 또 입지를 지닌 그룹이 있어서 좀 올드한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많이들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좀 아이돌 위주로 되면서 이제 팬덤 문화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성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잖아요, 남녀가. 그래서 이제 축구로 보면 뭐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기, 대한민국 이렇게 하다가 손흥민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토트넘이 이기든 지든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문화가 바뀐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팀이나 팀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그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동성으로 구성된 이런 쪽에 대한 방점이 찍히면서 혼성 그룹들이 좀 힘들어졌지 않냐. 중간에 남녀공학이라고 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그룹도 그다지 잘 되지 않았죠. 예. 문자로 9992님께서 워워워에서 끊었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끊었네요. 네. 미리 죄송하다고 그건 말씀드리고. 워워 이거죠. 자, 이 20년 동안 한 팀이 쭉 계속 같이 왔다. 잘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렵죠. 네.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인기 있어도 소방차도 팀 내 불화 때문에 뭐 이렇게 깨진다고 네.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20년 장수 비결은 이 멤버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 네. 그리고 신지 씨가 김종민 씨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전부 모든 멤버들이 다 각자 다들 멤버들 덕분이다 참아주고 또 싸울 때는 화끈하게 내일 안 볼 것처럼 싸운 다음에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밥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싸우는 게 아마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싸운다. 네, 참아두지 않고. 예. 네. 자, 영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네. 코미디 영화가 1000만 돌파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심파가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부분이 없이 완전 코믹 영화가 1000만 돌파는 이 영화가 처음입니다. 네. 자, 우리 뉴스 정면 승부에 지난번에 출연했던 우리 양현민 배우. 네. 네. 여기 와서 굉장한 입담을 발휘했는데 이제 1000만 배우가 됐습니다. 양현민 배우도. 그렇죠. 예.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더군요.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는 나야 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페르소나라는 게 이제 분신과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의 메시지 전달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힘내세요 힘내세요 병헌 씨 그 독립영화 때부터 4편을 모두 다 양현민 씨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네.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그 기분 좋아하고 있고 제가 봐도 기분 좋고 그 조 감독도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 이제 한 400만 할 때 아이고 우리 1000만 조 감독님 반갑습니다 했는데 1000만을 실제로 남겼습니다. 예. 그 남태우 씨 다른 데 가서 이 작가의 페르소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을 들어 뵙긴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페르소나라기보다는 이 작가와 관계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 예. 서로가 뭐 누가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관계겠죠. 그래요. 이병헌 감독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했다면서요? 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사부면 사실 20분, 25분 남짓한데 예. 이게 이야기할 시간이 우리가 좀 네 사람이 하면 너무 짧지 않을까. 아예. 그날 남태우 씨 안 나오면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병헌 감독 혼자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둘 다 안 나오고? 예. 그럼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죠? 아니, 왜냐하면 이병헌 감독하고 제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그 4편 활동 한 번도 출연 안 했는데 제가 출연한 라디오에 내가 빠지면서 천만 감독 불러온다? 이건 정말 너무 빈익빈 부익부를 너무 이게 심화시킨 게 아닌가. 방송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예. 본인도 과연 그러고 싶을까요? 네. 그러면 그 역작용으로 저에 대한 출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 같은데. 저는 뭐 좋죠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게임인 것 같네요. 예. 극한 직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뺑반. 예. 뺑반은 흥행이 부진하다 그래요? 그렇죠. 뺑반은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볼 영화가 많이 없고 대진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 700만 정도는 보통 예상을 했는데 극한 직업이. 근데 1000만 넘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1200, 300만 원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요. 뺑반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130억이고 그 극한 직업은 한 6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만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현재 150만 선입니다. 그 예매율도 한 3, 4%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야광 정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400만이 손익분기점인데 제가 곧바로 봤었는데요. 그 이야기 전개도 좀 그렇고요. 저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 개연성이 좀 그렇고 또 배우들과 스토리가 이렇게 잘 붙지 않는다는가 이런 느낌 받았고 이성민 씨만 좀 자연스럽고 유준열 씨가 뒤에 원탑으로 가거든요. 그 정도가 있고 아까 염정아 씨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캐슬에서 게 좋았는데 뺑반은 흥행이 저조가 예상됐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극한 직업이 1100만을 넘겼다 그래요 오늘? 네, 그렇죠. 1100만 네. 넘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경쟁작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뭐 1주까지는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1300만 정도까지 무난하고 혹시나 간다면 뭐 롱런 한다면 150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디게 움직일 것 같고요. 1300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예매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까지는 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유튜브로 정민호님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이것은 뉴스인가 예능인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고맙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이것은 뉴스인가? 코미디인가? 뭐 이런 게 있어. 정보 전달도 드리고 웃음도 드리고. 예. 대한민국 이런 방송이 없죠. 그 카피를 그렇게 차용하는 분들이 많죠. 예. 우리도 뭐 그렇게 하죠 뭐.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었다. 예. 이런 코너는 몇 개 있었어요. 예. 있어요? 예, 아니 있었습니다. 연애할까요 말고 그런 코너가 있단 있었습니다. 말입니까? 예. 있어요? 아, 예. 자, 아이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방탄소년단. 예. 드디어 그래미 무대에 선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시상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시상자로. 네, 시상자로 오르고요. 시상자로 참여하는 것도 한국 가수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주목받고 있죠. 근데 방탄소년단이 꽤 많지 않습니까? 몇 명이죠? 7명이요. 예. 7명이 다 올라갑니까? 네, 다 올라갑니다. 네. 자, 시상식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관심 끌이네요. 항상 네. 좋은 메시지를 줬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출국하는 것부터 이제 좀 화제가 될 것 같고, 올라서 방탄소년단이 또 영어도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올라가서 할지
네. 그리고 레드카펫 행사에도 참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또 세계 팬들이 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묘하게 Love Yourself in Seoul이 예매율 1위였거든요, 압도적. 네. 근데 이제 팬덤에만 기대다 보니까 아직 30만 선에서 이것도 흥행으로 영화로 흥행하지 못했죠. 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진출할 줄 알고 미리 준비했는가요? 그 모든 멤버들이 다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요. RM 같은 경우에가 잘하는데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고 또 미국 시트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예전에 방탄소년단 인터뷰한 걸 보면 그래미 무대에 서는 게 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슈가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네. 네. 꿈을 이뤘다고 봐야 되는데 다음 목표는 뭘까요? 이제 그래미 어워드가 사실 입성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목표로 삼았는데 아직 그 이후에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 올해 이제 컴백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삼을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자 아이돌이죠. 블랙핑크. 네. 예.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은데 이 블랙핑크도 미국에 진출한다고요? 네, 블랙핑크도 오는 11일 미국의 심야 토크쇼인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이제 한국 가수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아, 대단하네요. K-팝 가수들. 예.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골목식당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뚝섬편에 출연했던 장아집 사장이 골목식당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아마 이 출연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뚝섬편에 출연했던 장업집 사장님이 이제 백종원 씨가 오면 미역국을 서비스로 주는 미역국을 떠주는데 미역국 안에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혹시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이후에 이 사장님이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는 글을 올리면서 또 다시 오늘 화제가 된 건데요. 이제 해명에 따르면 제작진이 촬영과는 장사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날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역국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녁 촬영이 좀 지체가 되면서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미역국이 많이 남은 상태여서 백종원 씨가 왔을 때 미역국을 많이 푼 것이었는데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나가면서 마치 자신이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갔고 그 점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예. 뚝섬편의 경양식집에 출연했던 사장도 골목식당의 진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유튜브까지 개설했다고 하는데 네. SBS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SBS는 출연했던 사람들의 개인 방송까지 모니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공식 입장도 따로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따로 내놓지 않겠다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없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역국은 아까 경양식집이 아니라 이제 장어집인데 이 경양식집이 분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저도 골목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봤는데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방송의 재미라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윤리적 잣대라 그럴까? 예능의 윤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제작진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 맞을 때마다 항상 네. 소위 말하는 악마 캐릭터가 한 편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만은. 저한테요? 예. 자주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사에 불성실하고 네. 노래를 못하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책임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또 제가 이게 휴대폰을 보면서 방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계속 악의적으로 우리 이 작가님이 만들어 갔더니만 다들 믿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좀 상당히 공감이 가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골목식당이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또 협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논란. 네. 그 다음에 또 섭외를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야기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네.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가 그만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본인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또 예, 끝내야 됩니다. 남태우 씨. 백종원 씨를 위해서라도 네. SBS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예, 되겠죠.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